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편과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혼했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기억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고도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최악일 일은 다신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의 암흑기였거든요. 아직 30년도 안 산 인생인데 1년도 채 안 됐던 결혼 생활은 정말 평생 가도 씻을 수 없을 치욕이자 지옥의 나날들이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누구나 들으면 아는 명문대에서 만났어요. 입학하면서부터 운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고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누가 봐도 탐낼 킹카 중의 킹카였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도 미모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정도라서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커플이었어요. 성격이나 취향, 식성까지도 너무나 잘 맞았고 외동으로 자란 것까지 똑같았어요. 키도 남편은 185cm, 저는 170cm로 둘 다 외적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6년이란 기간 동안 사귀면서 몇 번 작게 티격태격한 걸 빼면 크게 싸운다거나 잠시라도 헤어진 적도 없었고 정말 소울메이트의 인연이란 건 우릴 두고 한 말이구나 싶었죠. 또 남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인정받으며 사회적으로도 탄탄대로를 걸을 일만 남은 인재 중의 인재였어요. 게다가 얼마나 여자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세심하게 잘 챙기는지 세상에 정말 이런 남자가 있구나 하고 연애하는 내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지만 그 후에 인생 최악의 지옥 같은 나날들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인생사 참 새옹지만해요. 그렇게 꿈같은 연애를 하다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졌고 결혼 생활도 당연히 연애의 연장이고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사이코 같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교양 있고 우아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낼 거란 걸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귀던 6년 동안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몇 번 정도였지만요. 만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존댓말을 썼고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 보였고 외모도 늘 세련되고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난 딸이 없으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딸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라며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말하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닭살이 돋고 소름이 쫙 끼치지만요. 찻잔을 들고 마시다 희미하게 지었던 미소의 의미를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심으로 2번만 더 딸같이 생각했다간 아마 살인이 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느끼기에 아빠는 교장 선생님에 엄마는 선생님이셨던 교육자 집안인 저희 환경과 외모나 학벌, 성격이 자기 기준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대 메이퀸 출신의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곱고 멋지게 나이 들어 보였어요. 외모도 어찌나 단아하고 우아한지 만날 때마다 저 혼자 속으로 와 정말 곱게 나이 드셨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우아하게 늙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외모는 물론이고 행동이나 말하는 게 나긋나긋하고 정말 멋져 보였죠.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이니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는 우월감도 느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 시어머니의 만행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격이 너무너무 까칠하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사에 깔끔을 떨었고 어딜 가든 항상 남의 이목을 무척이나 신경 썼어요. 그리고 사탕 하나를 먹어도 고급으로 먹어야 하는 타입이었어요. 허세가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외제차에 명품 가방은 기본이었고 신발이며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백화점이나 외국에서 직접 공수해오지 않은 건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소유하는 흔하고 값싼 것들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았고 경멸했고요. 정말 자기가 세상 최고로 존귀한 귀부인이라도 된 듯 행동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굽신거리길 원했어요. 물론 며느리인 저한테도 예외는 없었죠. 어찌나 사람을 피말리게 닥달하고 쪼아대고 힘들게 하던지 정말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다 깨어날 정도예요. 덕분에 저도 억지로 따라다니며 명품 구경 실컷 했고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깟 명품이며 물건들 나중에 싹 갖다 버렸네요. 정말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재수가 없었거든요. 스택은 엄청난 재벌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시어머니가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을 만은 했어요. 시어머니 친정도 대대로 부자였다고 들었고 시아버님 집안도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한 재력가 집안이어서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산 집안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분명했지만 남편 집안의 재력도 무시 못할 조건이었던 걸 인정해요. 살아보고 겪어보니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인생 공부 톡톡히 했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늘 언제나처럼 자기가 무슨 여왕이라도 된 양 행동하고 어딜 가나 대접받길 원했던 시어머니와 같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VIP인 어머님을 잘 몰라본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의 응대가 성의 없게 느껴졌었나 봐요. 기분 나쁘다며 얼마나 지나치게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처음으로 놀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걸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눈을 희번떡대면서 동물처럼 씩씩거리는데 정말이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게 돌변하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나중에 더 알게 된 실체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였죠.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심각하게 그 얘기를 꺼냈더니 별일 아니란 반응이더라고요. 마치 그런 일이 새삼스럽지 않은,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요. 이때 남편에게서도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기분을 처음 느꼈어요. 이건 뭐지? 뭔가 이상해. 라며 앞으로 닥칠 사건들을 몸이 먼저 알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내면서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평생을 길들여진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예를 들면 시아버지의 옷차림이나 음식점에서의 메뉴 선정 같은 사소한 것들도 모두 시어머니의 의사나 결정에 따랐고, 시아버지는 그저 익숙한 듯 따르는 게 둘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절대적 건의와 통제 아래서 조종당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저 시아버지도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남편도 갈수록 맘마보이 기질이 드러나고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모자 관계에선 있을 수 없을 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남편의 옷차림이며 취미, 친구들이며 지인관계까지 시어머니가 속속들이 알려고 했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지시하고 따라주길 바라며 간섭해댔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된 저에게도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하고 초반에 확 잡아 길들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미리 알아챘더라면 절대로 이런 결혼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수록 후회가 밀려왔죠. 남편과는 크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마마보이 같은 행동에도 이미 너무나 실망하고 지쳐버렸어요. 사랑만으로 이겨내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대학 때 사귈 때부터도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과 시어머니의 특이한 면모를 언뜻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땐 너무 어렸었죠. 그리고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불러내고 자기 모임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고 인사시키기 바빴고 쇼핑할 때는 물론이고 네일아트나 피부관리, 여행 갈 때도 늘 저와 함께 다니고 싶어 했어요. 전 결혼하면 다 그런 건 줄 알고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시어머니 뜻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늘 긴장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 살이 저절로 5kg은 넘게 빠졌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뜻에 맞게 길들여져가는 인형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여고 동창 모임에 끌려가다시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몸도 안 좋아서 그닥 밝은 표정을 짓지 않았나 봐요. 모임 후에 얼마나 이성을 잃고 발악을 했는지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토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분 뒤에서 정말 제가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넌 요새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린 줄 알아? 도대체 니깎게 뭔데 나를 이렇게 욕보이고 창피를 주는 건데? 라며 인격적인 모욕과 함께 폭언을 일삼았죠. 그때부터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전 서서히 다른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허락되지 않았고 매사에 제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보고해야 했어요. 시부모와 같이 살진 않았지만 같이 사는 것 이상으로 카톡이며 전화를 해대는 통에 미칠 것 같았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감내하면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친구나 부모님과 상의한다고 해서 뾰족하게 해결할 일도 아니었고요. 괜히 걱정만 끼칠 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사에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모든 게 그림처럼 딱 맞춰지길 원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좀 많이 먹게 되면 옆에서 항상 얘, 무슨 여자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니? 그만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무안을 줬어요. 사소한 간섭과 스트레스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없던 우울증도 생기고 심각하게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맘마보이즈만 하는 남편놈이란 작자는 이런저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을 하는 건지,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연애할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변해갔기 때문에 실망만 안겨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백화점에 불려나가 구두를 산다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 로퍼를 하나 집어들더니 이거 한번 신어봐 라고 하길래 전 됐어요. 어머님 구두 사러 왔으니까 어머님 더 신어보세요. 전 집에 로퍼 많아요. 라고 했더니 그게 뭐 화를 낼 일이라고 갑자기 마귀알맘처럼 돌변하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즘 자꾸 왜 이러지? 너 정말 오늘 끝장을 보자는 거니? 어디 니깎게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달길. 요즘 아주 거슬렸는데 좋은 게 좋다고 봐줬더니 내가 우스워? 이거 안 되겠네. 초반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서 잡아야지. 당장 무릎 꿇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빨리 당장 무릎 꿇으라고. 어서. 교육자 집안인 니네 집안에서 널 이렇게 가르치던? 이젠 저희 집안까지 들먹이며 저를 욕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이성을 잃었지만 저도 제정신이 아니기 마찬가지였어요. 살다가 그런 굴욕은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왜 그랬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무슨 사연인지 저희 둘이 어떤 관계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도 멘탈이 나갔던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질 않네요. 전 그 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거의 쇼크 상태였어요. 그 후에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도 그간 저의 사정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셨죠. 변호사를 선임했고 어렵게 겨우 이혼할 수 있었어요. 얼마 동안 힘든 시간들을 딛고 곁에서 늘 제 걱정뿐인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서서히 마음을 추스르고 정신 차린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릴 때 영어권 나라에서 생활했던 경험으로 영어는 자신이 있었고 1년만 미친 듯이 올인하자는 생각으로 도전했어요. 7급 시험을 준비했는데 주변에서는 9급도 쉬운 일 아니라고 말렸지만 전 독하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첫 해는 떨어졌고 준비하고 2년째 되던 해에 당당히 7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셋이서 얼마나 감싸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에 비하면 저는 어쩌면 초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간 저의 고생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시로 발령을 받고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후 힘든 업무와 야근도 이어졌지만 제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어두운 일들은 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중에 전화가 왔어요. 청사 아래에 누가 찾아왔다고 이름을 대는데 그 사이코 여자인 거예요.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끊었는데 너무 찝찝했어요. 세상에 그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리고 수일이 지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청사 밖을 나가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죠. 세상에 그 여자가 청사 밖에 서 있는데 완전 미친 여자처럼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 꾀지지한 꼬라지 하며 누가 봐도 정신이 반쯤 나간 노숙자 같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돋아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얼른 외면하고 가려니까 졸졸 따라오더니 예, 우리 아가 너 공무원 됐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누구 며느린데.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어. 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네요. 동료들이 동요하면서 묻더라고요. 누구셔? 아는 분이야? 라고 묻길래 아니 설마 내가 저런 사람을 알 리가 있어? 딱 봐도 정신이 아프신 분 같은데 하면서 빠르게 지나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죠. 아가, 내가 이렇게 빈다. 다시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렴. 그럼 내가 이번엔 정말 딸처럼 잘해줄게. 응? 완전 무시하고 제 갈 길 갔어요. 동료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저 할머니 정말 안 됐다. 그러게 가만 보니 얼굴도 꽤 곱게 생기셨는데 왜 저렇게 방치돼서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다 쉬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유, 점심시간 다 끝나가겠다.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했죠. 여전히 그 여자는 거기 앉아 있었고 우리가 차를 타고 사라지니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엔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론 제가 이혼하고 나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내쫓았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안 좋게 많이 들었나 봐요. 원래 남들 보는 눈 때문에 허세가 심한 분이셨는데 그 스트레스에 히스테리가 더욱 심해져서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정신병원에 데려갔을 정도가 됐다고요. 어쩐 일인지 저렇게 미쳐서 나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슨 미저리 같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어느 막장 드라마에 제가 출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몸소리가 쳐집니다. 전 앞으로 씩씩하게 제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